오늘 강의를 맡은 윤진영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에서는 우리 옛그림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옛그림 좋아하시는지요? 싫어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예, 어떤 명작, 명품보다는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모임을 기념해서 그린 개회도라고 하는 그림을 오늘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만남과 인연을 그리다 이런 부제를 한번 붙여 봤습니다. 개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잠깐 정리한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라고 하면 한자로 매절개 모일 회자를 쓰죠. 이게 개모임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금전을 모아서 이자를 늘리는 이런 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조선시대 양반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했던 사교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동료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관청에 소속된 관료들, 또 과거 시험을 함께 합격한 동기생들, 그 다음에 나이나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사적인 조직처럼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 초기라고 할 수 있는 한 400년 전 15, 16세기에 이 그림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한 17세기부터는 이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개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념사진 같은 개회도라는 그림을 이제 남기는 것이 관행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참석자들의 수만큼 여러 장을 그려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없던 시대에 기념사진의 기능을 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관료 사회의 어떤 결속과 소통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개회의 종류가 곧 이제 개회도 그림의 종류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 동관이라고 해서 같은 관청에 근무하는 동료 관원들끼리 결성한 개회가 있고요. 도감이라고 해서 국가의 어떤 일을 할 때 임시 관청으로 만들었던 도감에서 활동했던 관료들끼리 또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이라고 해서 이 동방은 과거 시험 합격자들의 방을 붙이죠. 거기에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합격 동기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그러면 이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고요. 동경이라고 해서 이 경자는 나이 경자인데요. 나이가 같은 동갑생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로회, 기영회라고 해서 국가 원로 관료들의 모임을 또 이 개회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개회도의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진 그림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 표제, 제목이 들어갑니다. 희경루 방회도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갖는 장면이 그 밑에 그려지고 그 아래에는 참석자들의 인적 사항이 들어갑니다. 관직, 품계, 이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저분들이 어떤 이유로 모임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사연을 글로서 기록을 했던 것이죠. 아주 완벽한 기록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기록을 보면 1567년 연도가 나옵니다. 언제 했느냐? 1567년. 누가 했느냐? 좌목에 나오는 5명의 관리들이 무엇을 했느냐? 방회라고 하는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을 어디에서? 희경루라고 하는 누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건 그림이 보여주고요. 왜 했느냐 하는 건 밑에 기록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주 완전한 기록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개회도다 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회도를 3개로 나누어서 개회가 열리는 장소를 여러분과 한번 찾아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관청에 근무했던 분들의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 또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인연을 추억하는 그림,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0년 전 그림으로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우리 4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아주 좋아했던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이상적인 풍경을 그린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 세 점 그림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경물의 중심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언덕이 있고 소나무 두 그루가 딱 들어가죠. 저게 아마 저 시대에 저분들의 어떤 약속된 하나의 코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시대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한 400년 전 유행했던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개회도인데요. 이 개회도도 바로 말씀드린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죠. 강변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조 관원들 모임인데요. 역시 아래쪽에 소나무 두 그루가 딱 들어있죠. 이게 그 시대 화풍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모임의 장면 세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한 8명 앉아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나귀를 타고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죠. 항상 저렇게 지각생들이 보입니다. 그래도 그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출석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개회도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1586년에 그린 건데요. 역시 소나무가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경물이 집중되어 있죠.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그림에서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소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 왼쪽 언덕에는 소나무가 없어요. 자세히 보실까요? 오른쪽은 늘 그리던 투식대로 그린 겁니다. 소나무를 넣어가지고. 근데 왼쪽은 그런 투식과 형식을 떠나서 실제 개회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은 실경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조그만 그림의 차이지만 뭔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다른 이런 개회도에도 다 왼쪽 아래쪽에 언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 언덕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주 즐겨 찾았던 아주 명소, 아주 경관이 좋은 곳이 아니었겠나 이런 추측을 하고 제가 저 언덕을 한번 찾아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 언덕을 찾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또 한강변에 언덕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단서가 그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언덕 건너편에 조그마한 섬처럼 보이는 게 있죠. 섬입니다. 그래서 한강에 섬은 몇 개 안 되니까 그 섬을 찾아가지고 그 섬 주변에 저런 아름다운 명소가 있었나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 섬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섬이 말이죠. 옛날에 있던 섬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요. 섬이 아닌 것들이 지금 섬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밤섬, 또 선유도, 그죠? 그런 섬들. 이 섬에도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많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저 그림 속에 보이는 섬과 이 그림 속에 보이는 이 언덕, 이걸 한번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강변으로 나가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람선도 타보고 강변도 거닐고,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지하철 속에서 저 언덕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언덕일까요? 바로 절두산 성당이 있는 절두산이라는 저 언덕이었습니다. 옛날 이름이 잠두봉이었습니다. 누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리고 저곳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았냐 하면 저 주위에 살던 새들이 하도 사람들 소리가 시끄러워서 둥지를 버리고 떠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명소였습니다. 옛날 기록 하나 보겠습니다. 세종실록에 이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신들이 오면 가장 먼저 데리고 가는 곳이 저 잠두봉이었다고 합니다. 저기서 이제 한강을 관망하고 내려와서 이제 배를 타고 유람 코스로 이어졌던 것이죠. 실록에 보니까 사신들이 저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 풍경을 바라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곳은 우리 북송대 소동파가 논이었던 적벽과 다름이 없는 풍경이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명소죠. 그래서 이곳은 조선의 적벽이다.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시선 속에도 이 풍경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저 성당으로 찾아가서 이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건너편에 섬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갔더니 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성당 테라스, 저 꼭대기는 좀 위험하고 저 테라스 쪽에 가서 본다면 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순교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원장 수녀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테라스를 쭉 해가지고 저쪽 모퉁이로 딱 돌아서니까 저는 막 온몸에 전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그림 속에서 그토록 찾고자 했던 섬이 바로 제 눈앞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 건너편에 섬처럼 보이는 게 있죠. 클로즈업을 하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원래 그림처럼 봉우리가 이렇게 뽕긋 올라와 있었는데 한강 다리를 놓으면서 그 봉우리를 잘라버리게 된 거죠. 저 섬이 무슨 섬일까요? 옛날 제2한강교, 지금의 양화대교가 건너가는 선유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 그 생태공원으로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죠. 야, 그래서 저 섬이 바로 제가 찾고자 했던 500년 전 저 그림에 나오는 섬이었다는 거죠. 500년 전 섬의 모습이 지금 오른쪽 같이 되어 있고, 오른쪽 섬의 500년 전 모습이 왼쪽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회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그냥 생각 속에, 관념 속에 풍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이 화가들이 분명히 실경을 보고 그린, 이건 실경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장소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이는 언덕은 말씀드린 잠두봉이고, 저 섬은 선유도고, 이건 제2한강교 만들 때 모습입니다. 저 끝에 선유도를 이 다리가 관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잠두봉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왼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두고 경물의 방향과 각도와 위치를 고려해 보니까 이건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념 속에 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이 지명을 찾아서 이건 정말 소중한 우리 조선 초기에 실경산수하다 하는 걸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선유도, 오른쪽 그림 속에 보이는 섬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잠두봉, 선유도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400년 전 풍경이고요. 계회도를 통해서 이제 밝힐 수 있게 된 우리 서울의 명소이자 또 유서 깊은 역사의 장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선유도는 겸재정선이 또 저렇게 진경산수로 그렸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부자들의 별장도 있고요. 또 고기 잡는 어부들의 가옥도 보입니다. 저 모습이 제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 우리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년 전 그림이고요. 왼쪽은 500년 전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겸재정선이 진경산수화로 그린 겁니다. 왼쪽에 잠두봉이 보이고 건너편에 선유도가 보이죠. 아마 이곳은 옛날 양화 나루터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아마 이 양화 나루터의 랜드마크가 아닌가 하는 풍경이 바로 이 풍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선유도의 모습입니다. 생태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사진은 70년 전, 그 왼쪽은 100년 전, 오른쪽 위에 사진은 300년 전, 그 옆에는 400년 전, 500년 전 모습입니다. 어떤 경관을 그림을 통해서 그 경관의 변화상과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죠. 그래서 저런 모습과 기록과 또 현장과 이런 것들이 계회도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 시대의 콘텐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수화의 역사에서 정말 화가들이 우리나라의 풍경을 보고 본대로 진솔하게 그린 그림은 18세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등장할 때까지. 근데 제가 찾은 계회도를 보면 이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조선 초기에도 화가들이 어떤 목적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실경산수화를 그려낼 수 있었고, 그런 그림들이 이제 계회도가 입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경산수화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계회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 밤에 한번 갔더니 정말 이 조명이 화려한 경관이 펼쳐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선유도 한번 가보시면 이곳의 역사와 또 어떤 그 전해져 온 내력이 그림 속에 또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는 걸 아주 흥미롭게 또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